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어제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시가부터 급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과 지금 시장이 수급 쏠림에 있는 삼전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삼성 실적을 발표 후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패를 까보는 부분이었는데, 그 기준을 이탈함으로써 최근에 200만원대 매수한 수량은 아쉽게도 한 15% 정도에서 관리가 돼버린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SK 하이닉스를 대함에 있어서 이성적인 부분과 시장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공부했던 대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를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다시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관리를 아직 못 하셔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한 후에 앞으로 하이닉스를 계좌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의 두 가지를 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상승 확장의 패턴에 지금 하락에 이탈한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형태,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쌍바닥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가포 패턴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고점까지 올라가는 이런 랠리성 형태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삼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이런 랠리가 좀 어렵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계속 이 고점에서 매도를, 리스크 관리를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팔아버리고 나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대장주고 황제주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존재하면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라리 단가가 낮으시면 상관없겠지만, 단가가 높으시거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관리 말씀드리듯이 이번에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관리에 대한 타점이 하나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사실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매수 타점이 나온다면 이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거죠. 먼저 이 자리를 파악하기 전에 시장의 신테스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지금 삼전닉스의 하락을 원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와 삼전전자는 하락이 어느 정도 맞으면서, 즉 가격적인 하락도 하락이겠지만 기간적인 소요에 나오는 손바뀜 형태도 만들어내고 건강한 조정을 받아야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논리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고가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고가가 AI 반도체 회의론과 금리 때문에 막혀있는 상태고, 연기금과 리밸런싱 그리고 고환율 때문에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고가를 높이는 랠리 형식의 흐름은 지수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추가적인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위로 한번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오고 나서 또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위에 있는 고가를 지금 AI 반도체가 만들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올릴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전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구간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SK 하이닉스의 기술적 피로도입니다. 20만 원대 주가가 1년 사이에 다른 종목도 아니고 잡주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10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 기술적 피로도를 어느 정도 조정을 주시면서 말씀드렸던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시장도 막혀있는 상태고 하이닉스도 고가고에서 피로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피로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삼성의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이 그래도 삼전닉스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논리에 의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장 상식에 의한 흐름으로 나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삼전의 실적 발표와 동일하게 같이 HBM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락폭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와야지 시장에 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만들고 방향성을 전환시킬 수 있는데 컨퍼런스 콜과 이제 확정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가 이제 7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나오는 이 조정 국면이 1, 2주 정도는 더 진행이 됐다가 반전 모색을 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전쟁 같은 이슈라든지 뭐 시장의 큰 이슈가 그 가이던스 사이길에 뭔가 나온다면 그러면 또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런 변수라고 하는 건 항상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7월 말에 컨퍼런스 콜이 나오기 전까지 밀린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를 200만 원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200만 원대는 지키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랫꼬리에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중요한 가격대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가격대를 오게 되면 이제 타점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점을 추가적으로 낮출 거라는 근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고 나서 빠졌을 경우에는 일단 한 달 이내에 다시 회복하고 고가를 갱신한 경우가 전무합니다. 두 번째 시장 수급입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최고점을 찍고 마이크론 때문에 올라왔던 이때부터 양봉이 뜬 게 지금 이날하고 이날 두 번인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을 거고 7월 3일과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6월 25일을 한번 체크해 볼 때 보시면 외국인도 살짝 사주고 기관이 들어 올렸네요. 그리고 7월 3일 날도 기관이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가권에서.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바로 들어 올려주고 상승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를 굉장히 봐야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 패턴을 이야기했지만 이 패턴이 만약 깨지고 나면 매도 못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기를 봤던 계좌를 아래쪽에 밀려오다가 급반등도 나왔는데 이거 패턴이 깨진다고 매도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관리를 제가 일정적으로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고 오늘도 그래서 기준점을 딱 잡아드릴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5일선 11선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농간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전세역전 매매 차트로 놓고 세력들이 관리하는 이 부분으로 세력들도 주가를 올리면은 단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력들의 단가 구간에 왔을 때는 매수를 합니다. 녹색에서 매수를 하고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가져가다가 그리고 나서 고가권에서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죠. 그래서 V자 표시해서 우리가 매도를 해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세력의 관리선이라고 빨간 선이 계속적으로 타고 가다가 한번 깨지고 단가선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 구간이 깨져버리게 되니까 이번에는 단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다렸다 200만 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 패를 까보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 관리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하이닉스도 조정권이 나와 있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그 논리에 의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현재 구간은 좀 지켜봤다가 저점 구간을 잡아보자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태껏 이 하이닉스는 빨간 선이 깨지면 조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빨간 선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와서 지금 3일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 상황상도 그렇고 수급상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세력들이 관리해주거나 세력의 단가 구간에서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쪽에 좀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왔으니까 그냥 반등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덥석덥석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하이닉스는 이 세력의 단가선에서만 매수를 하면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갔다라는 종목이니까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하고 매수한 자리들을 보면은 중요한 가격대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도 만약 눌림에 기다려 볼 때 이번에는 세력의 단가선을 깨고 내려온다라는 건 이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 조정이라는 건 단가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세력들은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니까 다시 매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매집 차트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느냐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여기 50만 원대입니다. 50만 원대 이 세력의 매집 가격 세력 단가선에 왔으니까 매수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하죠. 1차 목표가 구간에 왔으니까 타점 신호가 이제 나오게 되면 매도 신호가 뜨면 매도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SK 하이닉스 다시 세력의 단가선인 녹색선 구간에 오니까 이제 매수를 진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고가권에 2차 목표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겁니다. 100만 원대부터 24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2차 목표가 왔으니까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시 말렸을 때 최근에도 보시면 2차 목표가 이후에 삼성전자가 단가선에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선에 같이 닿았기 때문에 매수를 같이 진행하는 거죠. SK 하이닉스랑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움직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랑. 그래서 하이닉스는 더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진입한 거고 최근에 300만 원대 이제 이탈 신호가 뜨고 나서도 200만 원대 구간을 미리 기다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과 미리 우리가 정해놓고 가격대를 기다려서 거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면 매수를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나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못 팔았어 매도를 못해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락이 그냥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량 빠지면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올라왔지만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반등은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황제주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할 때 무조건 매도라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구독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이 관리 부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냐?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린 게 아니고 200만 원대였고 그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 175만 원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린 게 이제 단가선을 깨고 막 내려왔을 때 세력이 다시 매집하는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구간 보시면 역시 175만 원대 정도 수준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간 정도 아래쪽에서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쌍바닥이라든지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는 타점 신호가 즉 돌파가 나오는 타점 신호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역전 매매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세력들은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단가선을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고점을 정해 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가 상승의 세 번째 선은 이제 트리거를 돌파하고 나면 1차 목표가 구간에 오고 빨간 선을 안 깨니까 계속 가져가다 2차에서 제가 분할 매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빨간 선 회복하고 나서 3차 목표가 구간에서 저항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가격은 이 하단의 구간일 겁니다. 이 하단의 구간의 저점 구간도 175만 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가 가이던스가 나오는 7월 말까지 흐름 중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면 이 추가적인 저점을 잡았을 경우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되는 조정권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반등세를 모색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이던스가 되는 이 7월 말 수준까지 조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혹은 그 전에 반등이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반등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되고 그 전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고점을 만드는 반등이 아니고 기간적인 박스권을 흐름을 한두 번 정도 더 겪을 흐름이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래꼬리 단다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저가권에 왔을 때 이번에 직전 저점이 200만 4만 원 정도 수준을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고 이 저점 구간이 왔을 때 여기서 타점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물려가는데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가격이 워낙 높으신 분들은 중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 타점에서 매도를 한번 수량을 줄여놓고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매수 타점과 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의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타점 신호 차트로 봤을 때 역전 매매 타점을 보고 최근에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했을 때도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 구간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었던 거죠. 첫 번째 매수를 하고 즉 중요한 가격 구간에서는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상승이 나오는 회색 구간을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 타점 구간에서는 매수를 완료하는 마지막 두 번에 나눠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한 가격이 지금 175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 왔을 때 영상 보러 오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수상의 변수가 특별하게 없고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매집 신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매집을 일단 해놨다가
이 빨간 선이 나오는 이 돌파 구간에서 나머지 수량을 매수해가지고 매수를 완료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또 어제도 마지노선 저항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이 마지노선에서 저항이 나온다면 관리를 못하신 분들은 관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저점 구간에 중요한 가격대 왔을 때 매수 타점과 오늘 구독하신 분들 고점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가지고 관리를 해볼 수 있는 타점까지 이 두 개의 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계속 살펴보다가 이 정확한 이 매도의 타점과 매수 타점의 신호가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립니다. 번호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제가 첨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매매를 해야 될 그 순간에 문자 메시지로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SK 하이닉스 매매 하이라이트인 추세 고점에서의 매도의 전략 예시를 통해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어떻게 추세의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하는지 실전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 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타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 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이 11만 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에 17만 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시대의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수익 안 잃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들의 조단위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시면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에 따라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1,100억원 넘는 엄청난 상승한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이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을 발생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감당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할 때 이미 이런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 상한가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뒤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관리선 안착에서 매수를 해서 최근에 매도한 종목입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한광통신을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7,000원대 정도 초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날 3월 24일인데 같은 날입니다. 이 같은 날 제가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필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테크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필수 결핍으로 유성 엔지니어링, HBSP, 그리고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필수 결핍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종목을 골라놓고 우리의 매매 기법대로 맞는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하면서 필수 결핍 정보라고 해서 광전자를 제가 이 빨간 선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3월 31일입니다. 지금 3,000원도 안 하던 가격대였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녹색선 구간에서 6만 원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4월 7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입니다. 8일날 역시 이 녹색선 구간에서 단가선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광전자에서는 3,000원짜리가 2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6만 원대 구간에서 지금 200%가 더 올라간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녹색선 구간에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 2차 목표가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 지금 다시 이제 관리선에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ST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에 이 녹색선 구간에서 20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11만 원에서 지금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이 병목의 필수 결핍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눌림없이 계속 100만 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MLCC 관련 필수 결핍 종목으로 제가 사막 콘덴서 지금 현재 세력의 단가선의 녹색 구간이니까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과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형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신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나갈 것인지 주도주로 교체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이 밀려올 다음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그 정확한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 단위의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분석과 이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